마케팅. 우리가 보통 영업은 전술이라고 하죠. 전술이라는 게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은 그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기 위한 어떤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싸워서 이기죠. 고객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근데 마케팅은 좀 달라요. 전략인데 한자를 보면 간략한 그 약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마케팅은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래서 영업보다 이 마케팅, 전술보다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싸워서 뺏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고객의 주머니를 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면 영업도 쉽지만 리크루팅도 쉬워요. 그래서 업계의 동향을 한번 볼게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진짜 많이 보죠? 요즘 광고 너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DB 20개 무상 제공부터 해서 뭐 수수료 시책 어디 100% 준다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직이 답이다 이렇게 막 있죠. 너무 많아요. 몇 개 떠와봤는데 뭐 이런 것도 있죠. 업계 최고 수수료 해가지고 한때 막 핫했죠.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저격글 적당히 하세요. 막 이렇게 저격글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어때요? 수수료로 여러분들 마케팅 하는 거 괜찮나요? DB로 하는 거. 이게 결국은 그 5%의 지금 당장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타겟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치킨 게임이에요. 결국 우리 업계에 서로 다 죽이는 게임입니다. 진짜로. 별로 그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냥 수수료 구조를 다 내린다라는 건 정말로 그냥 어려운 장사죠. 어려운 장사. 이게 이제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도 한 15년 전에 있었어요. 홈플러스가 이마트보다 비싸면 3배 뭐 환불해주겠다. 이마트가 또 홈플러스보다 낮으면 뭐 낮은 금액을 또 100%또 보상해주겠다. 막 이런 보상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홈플러스랑 이마트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초반에 시장 점유율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이제 돌진할 것인가, 핸들을 돌릴 것인가. 결국 어떻게 했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둘 다 회피했습니다. 결국 둘 다 이제 핸들을 돌렸어요. 왜냐면 결국은 소비자에게만 좋은 이제 치킨 게임으로 돌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수수료만으로 가치를 갖고 경쟁하는 건 경쟁력이 없다. 선택받은 거 아니다. 97% 준다고 해서 선택한 사람이면 98% 주면 또 옮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핑크펭귄에 이런 얘기해서 우린 달라요. 우리 서비스는 더 좋아요.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귀찮아. 너무 헷갈려. 다 좋다는데 대체 어디서 사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산관리사입니다. 치과의사입니다. 컴퓨터를 팔고 스시를 팝니다. 이렇게 아무리 소개해도 펭귄한테는 다 고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펭귄이 하나를 발견했네요. 이게 이제 핑크펭귄이에요. 핑크펭귄. 뭔가 똑같은 펭귄 안에서 다른 펭귄을 발견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케팅을 보시려면 플로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마케팅에 대한 흐름을 보세요. 내용 보지 마시고 제가 어떤 플로우로 이 마케팅을 진행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핑크펭귄의 서문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결국은 마케팅은 완전히 새로워야 되고 완전히 다른 빅 아이디어를 찾아서 유일한 존재로 시장을 장악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나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이었고, 자,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의 마케팅은 2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저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주고 마케팅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은 대한민국 보험업계에서 마케팅 제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공부하거든요. 저도 오프라인 강의 가서 배웁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고 저도 가서 배워요. 왜냐면 보험업계 마케팅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저는 그 마케팅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저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전에 제가 했던 것은 이런 마케팅이었어요. 아까 이전에 다른데 업계 동향과는 좀 다른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무료로 줬죠. 이게 혹시 제 자료 많이 보셨죠? 혹시 받아가셨나요? 네. 받아가셨죠. 저는 가장 좋은 것을 무료로 줬습니다. 왜 줄까요? 무료로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댓글 182개, 47명이 저장했고 596명이 그 좋아요를 눌렀고 45,000명에게 도달이 됐거든요. 이거 9개월 만에 100명 리크루팅한 자료 무료로 그냥 다 뿌렸습니다. 지금도 많이 받아가고 계세요. 카페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근데 왜 이걸 무료로 줬을까요? 저의 마케팅은 이거였어요. 그냥 저의 가치를 증명하자. 보험업계에 신경렬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알리자. 이거였어요. 나를 알리려면 일단 나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의 존재를 뭘로 드러내냐? 나의 성과로 드러내야 돼요. 나의 성과로. 나의 성과가 뭐가 있는지 봤더니 9개월 만에 100명을 리크루팅했네? 그럼 9개월 만에 100명을 한 거 가지고 나를 어떻게 드러내지? 내가 리크루팅할 때 가장 필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를 무료로 뿌리자. 해서 자료를 뿌리면서 저는 결국 뭘 증명했냐? 나의 가치를 증명한 거야. 신경렬이라는 사람은 9개월 만에 100명을 리크루팅한 사람이네? 이렇게 가치를 증명하는 거죠. 왜 요즘 무료 강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지금 뭐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강의 엄청 하잖아요. 우리도 하잖아요. 저희 오픈방에서 오늘 밤에 또 8시 하잖아요. 1시간 반짜리. 오늘 꼭 들어오셔야 돼요. 힘드실 텐데 들어오셔. 오늘 강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해요?
그냥 나의 가치를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가치를. 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뭘 요구해요? 후기를 요구하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후기를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후기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알리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을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나를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줬지만 어느 마케팅의 대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료냐 유료냐를 따질 때 이게 봉사활동도 아니고 자원봉사도 아니고 왜 다 무료로 퍼주냐는 거예요. 저도 막 이런 노하우 강의 하면 조직 내에서 좀 말이 나와요. 왜 다 알려주냐? 왜 막 이런 거를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아까도 그런 질문 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려줘도 안 해요. 알려줘도 접속을 못 한다는 거. 여기서 80%는 안 하실걸요? 죄송합니다.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맨 뒤에 클로징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은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는 사람, 무조건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께 호의를 베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돼서 그 호의를 저한테 되갚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사다리로 한 단계 서로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저 정상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든 계속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사람들의 파이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자원봉사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마케팅의 대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무료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공짜가 아니다. 결국은 수익을 뒤로 미루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유명한 대가가 한 얘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수익을 잠시 미루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득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줄 게 없을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경력 있으시죠? 여러분들 영업 잘하셨죠?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3차월 미만 보험 설계사 신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뭘 줘본다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책자 하나 씁니다. 3차월 미만 설계사들이 월 1,000만 원 달성할 수 있는 5가지 비결. 여러분들 책 쓰실 수 있죠? 이걸 소책자로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뿌려요. 무료로 얼마나 많은 3차월 미만 설계사들이 받아가시겠냐고요. 이렇게 나의 존재 가치를 알리는 거예요. 자, 개천에서 용이 나요. 용이 나요. 쉽지 않지만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인 걸 내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입사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의 연락처도 몰라. 여러분들의 카카오 오픈 채팅도 몰라. 여러분들의 플랫폼 시스템 아무것도 몰라. 입사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알려주세요. 내가 있다는 걸. 뭘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강의로. 그래서 여러분들 타사 오픈방 요즘 많잖아요. 강의하세요. 그냥 가서. 강의에서 나의 존재를 알리시라니까요. 나 신경렬이야. 내가 잘하는 건 이거야. 그 강의 보고 여러분들과 컨택되는 관계성이 생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오픈방에서 월간 전략 강의를 하시는 다른 조직의 우리 그 단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그 강의를 통해서 인지도를 얻으셨고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 강의 딱 6개월 진행하셨거든요. 엄청 유명해지셨습니다. 업계에서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와요. 그분에게 제가 이제 심화과정 오픈에 대한 마케팅을 제안을 했고, 심화과정도 지지난달에 열었어요. 그런데 뭐 불과 한 15분 만에 절판됐죠. 네, 심화과정 강의가. 한 30명 왔나? 정확히 기억 안 나? 한 20명 왔나? 정말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익을 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저는 이런 그 마케팅을 해서 저는 이제 광고를 냈죠. 광고 냈습니다. 광고비 나왔겠죠. 광고를 내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름과 연락처와 이메일을 무조건 남기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DB들이 현재 대략 1만 개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DB도 다 저한테 있을 거예요. 대략 업계에 그 영업하시는 조직 관리자분들의 1만 명의 DB가 저한테 쌓여 있어요. 쌓여 있죠. 혹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거 다 제 3자 동의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DB입니다. 이렇게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다 저한테 있죠. 이게 잠재 고객이라는 페이스북 캠페인이에요. 이 광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사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홍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뿌렸는지 플로우를 보세요. 플로우를. 저는 이 강의, 이 자료를 그 리크루팅 팀빌딩 이 자료를 그냥 제가 신청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겠죠. 이름, 연락처를 보고 제가 이메일로 그냥 싸주지 않았겠죠. 플로우를 보셔야 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제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를 알면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나를 뺑뺑이 돌렸구나. 이렇게 원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마케팅이에요. 왜 이 마케팅이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진짜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같이 했죠, 오늘. 그 이상 했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제가 신이 나죠. 저는 이 자료를 그냥 드리지 않고 문자로 뺑뺑이를 돌렸어요. 어떻게 돌렸냐면 카페로 뺑뺑이를 돌렸어요. 카페로.
이 자료를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다운받도록 했어요. 제 플랫폼으로 한번 유입했나요? 안 했나요? 자, 제가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돌리면 1차 플랫폼이 어디예요? 인스타예요, 인스타. 여러분들이 제 인스타 들어갔겠잖아요. 제 인스타에서 1차 플랫폼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바로 주지 않고 카페로 유도를 합니다. 자료를 다운받으려면 카페로 가서 카페 가입을 해야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 자료가 필요하면 여러분들 카페 가입하시겠죠? 그쵸? 이렇게 저는 빽빽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 플랫폼으로 이분들을 한 번 더 제가 유입했죠. 그러면은 카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다가 제가 뭘 홍보했냐면 오픈 채팅방을 또 홍보했어요. 자, 카페로도 유입할 수 있고 오픈 채팅방으로도 유입할 수 있어요. 제 유입 모델 2개를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목요일마다 무료로 줌 강의하는 곳이 있네. 저는 지금 3년 동안 2년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지금 무료 강의를 84회째 하고 있습니다. 84회째. 그러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다시 자료를 다운받으려면 상단의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카페 주소가 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 채팅으로 오시든 제 문자를 받으시든 자료를 받으려면 카페로 한번 유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플랫폼에서 한 번 더 거치게 돼요, 사람이. 그죠? 이게 365일 24시간 저와 밥 먹고 커피 마시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제 플랫폼 안에서 저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주 익숙하고 친밀하고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 플랫폼 안에서. 이 사람들을 플랫폼으로 유입시키는 그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 방법은 저는 어떻게 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무료로 제공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후킹합니다. 후킹. 니즈가 없는 사람들까지 후킹해요. DB 30개 무료로 주겠다. 수수료 97% 주겠다. 후킹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 매우 만족하시잖아요. 이런 후킹 문구 보셨을 때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그쵸?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후킹을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후보자의 퀄리티가 괜찮던가요? 아니었죠.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이라는 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플랫폼이 갖춰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카페로 유도하면, 자, 보세요. 카페로 오신 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그쵸? 근데 자료를 다운받고 휠을 내리면 오픈 채팅방으로 다시 안내하는 안내 링크가 또 있어요. 사람들이 자료만 받고 나가지 않겠죠. 회원 가입했으니 어딜 보겠어요? 메뉴를 보겠죠. 카페에 들어왔으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먹거리들이 얼마나 있는지 탐색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블로그도 있네. 이 사람이 경영을 어떻게 하지? 운영 철학, 유튜브, 인스타, 온라인 강의. 이 사람들의 평은 어쩌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클릭을 하면서 이 공간을 계속 돌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 좀 나빠요? 아니요. 아니죠. 저 안 나쁘죠? 네.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양질의 무언가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줌도 있고요. 여러분들 만족하시잖아요. 맨날 무료 강의 듣는 거. 만족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60%에서 20%로 올라오고 15%로 올라오고 5%로 올라오는 그 단계에 도달할 때 비교하지 않고 저에게 입사를 이미 결정을 끝내놓고 오십니다. 저희 조직의 대부분이 그러신 분들이에요. 이미 다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오시고 저희 조직에 대해서 이미 다 이해하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러 개의 매체를 통해서 다 보고 오세요. 그리고 저를 이해하시고 마치 저와 함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죠. 네. 인스타도 똑같습니다. 인스타는 외부 링크를 탑재하지 못하게 막아놔요. 왜냐하면 자기네 플랫폼에서만 놀게 해야 돼요. 인스타도. 그래서 링크를 못 답니다. 댓글에도 링크 못 달아요. 달아도 하이퍼링크 적용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돼요. 유일하게 인스타가 링크를 허용하는 것이 프로필 링크밖에 없어요. 프로필 링크. 여기. 딱 2개 놓을 수 있습니다. 2개. 그러면 저는 이 프로필 링크를 들어가면 또 저의 유입 모델을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동할 수 있게. 여기서 책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강의도 이루어지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 강의,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카페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유입 채널을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어디로 가냐? 유튜브로 갑니다. 왜 유튜브로 가죠? 인스타에 릴스가 올라오는데 그 릴스의 풀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풀 영상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튜브로 가야 되잖아요. 다시 유튜브로 유입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간 사람은요, 영상 더보기 클릭하면 다시 또 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사이트들을 다 구축해 놓죠. 어디로 가든
제 플랫폼 안에서 오랜 시간을 쓰도록 만들어놨어요. 정교하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교해요. 정말 정교합니다. 어디로 가든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렇죠. 전략적인 거예요. 우리가 컨텐츠를 왜 합니까? 돈이 안 되는데. 유튜브요? 저 수익화 안 됐습니다. 수익화 안 돼요. 유튜브로 왜 해요? 수익화하려고 해요? 유튜브로 뭐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인플루언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 플랫폼은 다 유인 모델이에요. 유인 모델. 유인 모델이라는 단어는 최초로 제가 썼어요. 아무도 안 쓰고 있죠. 이거는 제가 특허낼 거예요. 특허. 유인 모델. 그러면 경쟁력이 어디서 오냐? 유인 모델이 몇 개 있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 인스타 유인 모델이 끝이에요. 인스타에서 다음 모델이 없잖아요. 인스타에서 어디로 가요? 내가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너무 인스타에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 인스타 페이스북은 얼굴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개팅 했어요. 오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첫 만남에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 없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알아야 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인스타의 다음 모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스타는 이 사람을 진정성 있게 알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스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 왜 페이스북이에요? 얼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사를 결정하려면 이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인스타에서 다음 모델이 어디로 가야 돼요? 블로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블로그에 내가 생각하는 조직 운영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길게 그래야 그 긴 글을 읽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니까요. 페이스북에서 얼굴만 보고 결혼하자는 사람들은 이혼의 확률이 높아요. 이혼하는 거야. 금방 떠나 나를. 금방 나를 실증내. 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인스타에서 유인 모델인 블로그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왜 하냐? 블로그 해야 돼요. 알려드리고 싶다. 블로그는 딱 3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블로그를 무슨 또 인플루언서처럼 돈을 막 100만 원씩 주고 배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리크루팅 오늘 글 쓰면 다음날 바로 와요. 리크루팅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키워드만. 근데 근데 이 키워드가 제목에 있어요. 제목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요. 검색할 때 제 키워드가 걸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을 잘 쓰면 노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직자 입장에서 검색을 할 때 어떻게 검색을 하지? 그러면 그 검색에 대한 키워드를 고민하고 제 제목에 적어야 돼요. 사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계속 다른 걸 쓰잖아요. 진짜 이거는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블로그의 내용을 다 바꾸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바꾸면 되냐? 키워드만 바꾸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10개를 쓴다고 해서 검색하면 10개가 안 뜹니다. 무조건 내 글은 하나만 떠요. 하나만. 블로그는 2개, 3개, 4개 노출 안 시켜요. 제 거. 무조건 1인당 하나의 블로그만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개를 썼든 100개를 썼든 글이 똑같아도 돼요. 왜냐면 검색했을 때 노출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내 글이 노출이 되려면 뭐에 신경 써야 돼요? 키워드. 뭐 어떤 키워드예요? 타겟을 좁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근무하는 근무지가 어디세요? 서산이요? 서산보험 대리점. 이게 1차 키워드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서산의 보험회사를 찾으려면 뭐라고 검색하겠어요? 서산보험 대리점이라고 찾겠죠. 서산보다 큰 범주의 지역이 어디예요? 서산보다 더 큰 천안인가요? 천안보험 대리점. 경쟁률 엄청 세겠죠? 상위 노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반드시 걸립니다. 서산보험 대리점. 왜냐면 집 근처에 있는 보험 대리점 찾을 거 아니에요. 파주, 일산, 인천 보험 대리점. 키워드 엄청 많아요. 제 거 절대 안 뜹니다. 그럼 인천에서 쪼개야죠. 세분화 전략. 어디로 쪼개요? 계양구, 구월동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그 타겟의 그 지역을 내가 선점해야 돼요. 내용은 똑같아도 됩니다. 제목을 여러 개로 바꿔가지고 키워드를 다양하게 쓰시라고요. 그렇다고 똑같은 글을 똑같이 컨트롤 CV 하면 안 되겠죠.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30% 정도의 변형을 좀 일으키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못한다. 챗GPT한테 컨트롤 CV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하시면 다 바꿔줘요. 바꿔줍니다. 이런 내용들은 심화 과정이 있어요. 심화 과정이. 왜냐면 오늘은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 구축하려면 실습이 필요해요. 실제로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 이 심화 과정이 필요해요. 뒤에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로 또 유입이 되게 해야 돼요. 저 지금 블로그 쓸까요? 안 쓸까요? 저 블로그 안 쓴 지 1년 됐어요. 안 씁니다.
저 블로그 쓸 시간 없어요. 죄송하지만 좀 못 씁니다. 외부에 맡겨보기도 했어요. 근데 진정성이 사라지더라고. 요즘 안 해요. 근데 우리 중간 관리자들은 거의 90% 이상 블로그예요. 왜냐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방법을 아니까. 사실 저희 회사 내에서 블로그에 검색하면 거의 저희밖에 안 떠요. 거의 저희밖에 안 뜹니다. 왜냐면 블로그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지역적 타겟팅을 잡으면 반드시 돼요. 그래서 블로그 하셔야 된다는 거. 성과가 바로 나온다는 거. 그럼 또 블로그 들어가면 보세요. 저는 글은 안 쓰지만 유인 모델이 또 다 갖춰져 있죠. 블로그만 보고 못 나가게. 블로그 글이 좋았다면 블로그 글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다른 곳으로 또 유입되게. 그 다음 저는 온라인 강의도 이렇게 40강 정도 만들어서 했어요. 강의료가 비쌉니다. 이것도 20만 원. 근데 한 100명 정도 또 수강해 주셨고, 전 전자책 팔았죠. 근데 제 전자책 보신 분 있으세요? 구매하신 분? 많이 안 보셨구나, 전자책. 왜 안 보셨어요? 3분? 책 좋은데 왜 안 보셨어요? 보세요. 저기 좋아요. 책 정말 좋습니다. 책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제 책은 앞 표지에 다시 저의 플랫폼으로 유입하기 위한 유입 모델이 또 있어요. PDF인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핸드폰도 PC도 클릭하면 이동돼요. 이쯤 되면 여러분도 혹시 저한테 속은 것 같으세요? 아니죠? 네. 자,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으면 제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소비를 일으킬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또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속에서 계속 소비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드시면 제가 들어가서 소비할게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1차 소비자예요. 책을 만드시든 뭘 만드시든 만드세요. 제가 소비할게요. 진짜. 네. 이렇게 저는 또 유인 모델을 또 만들죠. 해서 또 이메일 마케팅, 아까 이메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메일 마케팅은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거 10년 전에 알았어요. 10년 전에. 우리 이메일 요즘 잘 안 하시죠? 저는 이메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 이메일 안 하세요? 미국과 같은 주요 나라들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선진국들은 이메일 마케팅을 여전히 많이 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이메일부터 열어요. 이렇게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는데 혹시 고도원의 아침 편지 아세요? 제가 한 15년 전에 구독했는데 15년 동안 지금 아침마다 편지가 와요. 새벽에. 구독하세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구독 누르시면 매일마다 이메일로 시 한 편이 와요. 근데 이게 고도원의 유인 모델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걸요? 어떻게 고도원의 유인 모델인지 아세요? 이 아침 편지가 좋아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 편지를 보고 들어가요. 이렇게 매일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줘요. 저는 아침에 매일 이걸 보거든요. 새벽 2시 정도에 항상 와요. 그런데 이 글을 보고 휠을 내려보면요. 이 아래 엄청난 유인 모델들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구독하시고 이메일 한번 받아보세요. 엄청난 유인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비를 했을까요? 엄청난 소비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 고도원 씨가 만든 펜션이 있어요. 펜션이 있습니다. 아주 커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와요. 이 고도원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인데 은퇴하고 그 시골에 있는 대지를 한 2,000평 정도 사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치유, 힐링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2번 갔습니다. 여기서 소비도 엄청나게 했고요. 건강식품들 이런 거 팔아요. 정말 뜬금스럽죠? 네, 이게 이메일 마케팅이에요. 왜 할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 고도원이라는 분도 80%의 잠재 고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에서 고도원 광고 보신 적 있어요? 고도원이 TV나 매체, 인스타에 광고하던가요? 안 하죠. 그냥 꾸준히 이메일을 보내는 것 뿐입니다. 꾸준히. 자, 그러면 우리가 타겟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타겟을 보통 어떻게 잡냐면요. 다들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걸로 타겟을 잡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겟은 상대가 가진 문제, 상대가 가진 고민을 가지고 타겟을 잡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타겟을 잡았죠. 리크루팅 때문에 고민인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돼. 타겟, 그쵸?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리크루팅 때문에 고민인 사람을 위한 타겟, 그쵸? 자, 어쩌다 관리자가 된 보험영업사원, 어쩌다 된 거야. 고민이 많겠죠? 타겟, 수수료 낮고 DB 돈 주고 구매하는 설계사만 보세요. 타겟 명확하죠? 수수료 낮고 DB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보겠죠? 자, 혹시 이 책 아세요? 저는 이 책을 봤고요. 이 유인 모델에 걸려서 저는 이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해서 저는 오프라인 강좌를 16주 동안 듣고 4주 나가고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마케팅에 속은 거죠. 네. 타겟 볼래요? 얼마나 타겟을 잘 잡았는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책 제목이 긴 책이에요. 자, 27년 동안 영어 공부 해보셨죠? 27년 동안 되든가요? 타겟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 영어 공부, 영어를 필요로 하는 타겟 잡았죠. 실패 누구예요? 우리 39세 김과장. 그러니까 딱 요맘때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영어가 필요한 사람을 타겟으로
정확하게 잡았죠. 직장인. 타겟 정확하죠.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줬죠. 3개월 만에. 책 사고 싶지 않아요? 3개월 만에 영어 천재를 만들어 드린대요. 이게 타겟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저는 영어 천재입니다.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죠. 전 영어를 잘해요. 저한테 배우세요. 이런 얘기 안 했죠. 상대가 지닌 문제점을 가지고 타겟을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타겟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직을 만들려면, 조직을 빌딩하려면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조직을 만들지에 대한 타겟 설정부터 필요합니다. 타겟 설정부터. 타겟이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어요. 영업사원. 타겟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자동차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래서 타겟을 세분화합니다. 보험영업사원. 다시 타분해요. 수수료가 낮은 보험영업사원. 다시 세분화합니다. 이렇게. 이게 제 초창기 타겟 모델이었어요. 1년 동안 200명을 만들었던 타겟이 이거였습니다. 수수료 낮고 관리자 비전이 없는. 이게 다 저의 타겟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를 만났습니다. 타겟이 중요해요. 내가 그냥 주구장창 다 리크루팅 담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담습니다. 지금 제 조직 안에서 담을 수 있는 그 색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내 색을 명확히 하고 타겟을 잡아야 됩니다. 타겟이 좁게 가지만 지금 저의 타겟은 다시 넓어져요. 이렇게 넓어졌어요. 다시. 모든 사람으로. 영업사원으로. 그래서 이 타겟이 저는 어떻게까지 확장이 됐냐. 엔잡러와 저는 경단력 주부들까지 확장됐어요. 타겟이. 그래서 저희 조직의 500명 중에 80명은 엔잡러예요. 그 엔잡러 중에 90%가 치위생사입니다. 치위생사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보험을 같이 합니다. 치아보험도 하고요. 또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해주면서 이 시스템을 정착했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치위생사들을 트레이닝 하려면. 월화수목금 토 출근하는데. 주말마다 시스템이 없으면 불가능했겠죠. 타겟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스템 없이 타겟을 엔잡러를 잡았다. 여러분들 죽어납니다. 엔잡러들 절대 성공 못 시켜요. 죽어나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원잡만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신입을 타겟으로 잡든지 경력을 잡든지 확실히 타겟을 좁게 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리크루팅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홍보하시면 안 돼요. 한 달에 3명 리크루팅 못하는 관리자를 위한 리크루팅 비법. 이게 타겟이에요. 뭔가 카피라이팅이 보이세요? 타겟이 명확하죠. 공감. 우리 지점장은 리크루팅할 의지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리크루팅 의지가 없어서 고민인 관리자가 알아야 할 3가지 비법. 이렇게. 숫자. 리크루팅 실력이 늘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30일 동안 5명 입사. 의외성. 리크루팅 하면 안 돼, 너는. 의외죠. 뭐지? 뭐야? 궁금하죠? 클릭해보겠죠? 30일 동안 리크루팅 5명 사업가형 대표가 되는 거. 궁금하겠죠? 3단계 매뉴얼 미래지향적이고 위기감을 줘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위기감 주는 거. 가능성 주는 거. 결국 이런 타겟으로 타겟이 확정돼서 저는 40만 경력장 시장에서 저는 1,500만의 엔잡러 시장으로 완전히 이제 시장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에 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갖춰져 있으니까. 누가 와도 양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시장의 타겟이 엄청 커졌죠. 엔잡러 시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시장이 좋은지. 여러분들 손해사정사, 엔잡러 시장 괜찮아요. 세무사 너무 괜찮습니다. 법무사 너무 괜찮아요. 변호사도 괜찮습니다. 요즘 이 사자 들어가는 직장인들이 다 엔잡하세요. 엔잡, 3잡은 최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엔잡이 뭐예요? 쿠팡 배달이나 뭐 택배 하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보다 보험이 더 좋잖아요. 평생 직장인데 훨씬 좋잖아요. 한 번 배우면 평생 쓸 수 있는 거. 이 엔잡 시장을 만들려면 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메리츠 파트너스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100명씩 입사해요. 아세요? 이 엔잡러 시장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2년 전부터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시장이에요. 엔슈런스라는 브랜딩으로 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롯데, 메리츠가 올해 엔잡러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저희는 먼저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어요. 엔잡러. 2년 전부터. 그리고요. 신인 시장. 여러분들 대리점에 계시면 신인들 잘 안 뽑죠? 안 뽑는 이유 딱 하나예요. 교육이 안 돼요. 교육 시스템이 없죠. 저희는 불과 바로 1년 전부터 신인들에 대한 준비들을 다 갖춰놨어요. 불과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신인들을 담는 거예요. 저희는 리크루팅의 40%가 신인이에요. 지금 위에서 교육받는 25명 다 신인입니다. 신인들이 들어오죠. 타겟이 넓다는 거예요. 타겟을 넓히세요. 좁게 가셨다가 타겟을 확장하는 거예요. 40만 경력시장 너무 치열해요. 계속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는 리크루팅은 사실 리크루팅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데려왔다면 여러분들 다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스카우트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이동합니다. 돈 주지 마세요. 돈 주지 마세요. 저희 조직도 한 명도 공짜로 돈 받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본인이 필요해서 자기 근저당이나 보증보험 잡고 다 본인이 대출해 갔어요. 대출. 회사에서 대출해 갔습니다. 어느 한 명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해 보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진정한 리크루팅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한 10억 정도의 버짓이 있었다. 저 1000명 만들었겠죠. 돈 주고 사오는 게 얼마나 쉬워요. 뭘 비교하고 시스템을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만 주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 다 떠납니다. 기간 끝나면 다 떠나요. 이렇게 엔잡러 시장을 확대하시는 거. 결국은 저는 그런 카피라이팅과 타겟으로 결국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는 후킹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자책을 보고 내용이 좋아서 연락이 왔대요. 이렇게 와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러셀 브런슨, 아까 마케팅 설계자, 브랜딩 설계자 혹시 책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60만 원짜리 핸드폰 1억에 팔았어. 1억에. 근데 이걸 경매에 붙였는데 1억보다 더 높은 금액에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는지 몰라. 한 10억대 판 것 같아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다 빨리 생략할게요. 이거 팔았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거 1억에 사라고 하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후킹 스토리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해요. 이 핸드폰에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대요. 1번, 2번, 3번 봐봐요. 한 10만 달러에, 10년간 75만 달러, 한 8억 정도 되는 가치에 이 온갖 강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핸드폰 안에. 그리고 강좌의 제목이 줄줄이 이 핸드폰에 써 있고요. 실제로 살려고 해도 이제는 못 사는 강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휴대폰에는 주소록, DV들도 다 있어요. 업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러셀 브런슨이 소개해줬다고 하면 만남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생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60달러짜리 이 휴대폰을 제가 지금 1억에 팔겠습니다. 사실 분 손들었는데 다 손들어요. 2억에 사실 분 다 손들어요. 3억에 사실 분 다 손들어요. 이게 경매에 붙여서 얼마에 낙찰됐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60만 원짜리 휴대폰이 억대에 팔렸다라는 거. 자, 이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후보자를 데려왔을 때 어떻게 입사 과정까지 이 사람들을 후킹하는 과정.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바로 비인지 상태에서 인지, 구매에 이르는 이 3단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고객이 계약을 할 때도 후보자가 입사할 때도. 그러면은 비인지 상태라는 거는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인지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장담하건대 여기 있는 대부분은 인지 상태 과정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비인지 상태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높은 수수료를 제시합니다. 높은 지원금을 제시해요. DB를 무료로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스토리텔링을 안 해요. 인지 상태로 바꾸는 이 작업을 안 한다고요. 자, 인지 상태로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조직의 가치가 10배 이상으로 점프업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완전히 낮춰. 그리고 수수료를 90을 준다고 해요. 80을 준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수료 받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면 수수료 드릴게요. 대신 혼자서 다 알아서 하세요. 이거 1인지 이거 뭐가 달라요? 나의 가치를 절대 떨어뜨리지 말라고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 가치를 10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 이게 바로 러셀 브런슨이 얘기하는 이 스토리텔링의 인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이 구매한다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이걸 어떻게 가치를 100만 달러까지 점프했죠? 10억. 전자책, 채널앱, 그 밖에 이게 가치는 얼마? 10억. 근데 이 10억짜리를 1억에 판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치를 올렸죠?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았죠? 6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줄 테니까 사세요라고 안 했죠? 수수료를 70에서 80을 줄 테니까 들어오세요라고 안 했다고요. 단지 뭐 했죠? 여러분들 조직의 가치를 올렸어요. 가치를. 얼마 이상으로? 10배 이상으로. 10배 이상으로. 이게 제안입니다. 가치가 가격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만드는 거. 엄청나지 않으세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후보자가 오셨을 때 더 이상 수수료 DB 가지고 이 사람들을 후킹하지 않습니다. 뭘로 해요? 스토리로. 여러분들의 조직의 가치를 10배 이상 올리기 위해. 저도 이 후킹을 많이 써요. 마케팅에서. 여러분들도 이 가치 보고 오셨죠? 126만 5천 원짜리 지금 20만 원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보고 오셨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는 가치를 126만 5천 원으로 썼어요. 물론 제가 가치는 1000만 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제 맘이죠. 이렇게 가치를 제가 적어봤다고요. 오늘 강의 자료 어때요? 20만 원 주고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강의 자료인가요? 제가 평생 14년의 노하우를 여기다 다 담았는데 여러분들 20만 원의 가치로 절대 이거 못 삽니다. 제가 여기다 겨우 강의하는 20만 원 적어놨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시면 여러분들 이거 절대 20만 원에 못 삽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놨다면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주고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온라인에서 가장 비싼 전자책을 60만 원도 주고 사봤어요. 페이지 15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6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자청이라는 분 아시죠? 60만 원 주고 샀어요. 왜 샀을까요? 페이지 겨우 150페이지. 거기에는 내 시간과 비용을 다 들여주는 함축된 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과정을 배우려면 60만 원 더 줘야 됩니다. 그 시행착오를 경험하려면 6천만 원을 써도 안 돼요. 근데 60만 원에 그 사람이 겪어온 이 시행착오를 내가 1시간에 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6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저의 시행착오를 20만 원 주고 사신 거예요. 근데 저 강의도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허리도 엄청 아파요. 저 근데 토요일날 광주 또 가고 월요일날 대전 가고요. 그 다다음 주에 부산 또 가요. 근데 인원이 더 적어요, 지방은. 근데 제가 5시간씩 뛰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다 취소하고 싶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20만 원 벌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들 만나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렇게 런칭을 많이 해요. 심화과정 28만 원인데 3만 원 해줄게. 자, 이거 17명 마감되는데 7분 걸렸어요. 저는 마감할 때도 어떻게 마감하냐? 마감합니다. 더 이상 신청하지 마세요.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문구를 보고 한 10명이 더 신청해요. 최근에 심화과정으로 저희가 연금과정 클래스 20명 선착순 했는데 사실 60명 왔어요. 60명. 신청은 한 80명 했고요. 대강당 구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선착순 20명으로 끊었습니다. 근데 20명으로 끊으니까 그 뒤에 20명이 신청하신 거예요. 한 명만 더 받아주세요. 한 명만 더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마케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팔려고 한다. 싸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10배 이상 뻥튀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설득하는 건 싸게 보이는 거예요. 싸게. 결국은 할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가치를 줄이지 말라고. 왜 여러분들의 조직을 판매하는데 왜 가치를 줄이냐는 거예요. 가치를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조직을 더 멋있게 10배 이상 포장하라고요. 그거의 가치를 뭘로 바꾼다? 70%의 테이블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80%로 올려서 줄 거면 70%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저는 30억의 가치가 있다고 써놨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제 맘인데. 여러분들의 가치를 10배 이상 써보시더라고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소유하는데 얼마다? 공짜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70 테이프. 수수료를 깎는 게 아니고. 저희 조직의 노하우를 100%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가치를, 스토리 상태의 가치를 처음 만나든 경력이든 2시간 동안 합니다. 2시간 동안. 뭘 하냐? 이 스토리를, 우리의 가치를 알리는데 2시간 동안 PT를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세요? 지원금 줄게, 수수료 줄게, 이거예요? 저는 이 가치를 2시간 동안, 2시간으로도 이 사람이 결정이 안 되면 한 번을 또 보죠. 3번을 봅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아요. 지원금을 주거나 수수료를 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그것이 얼마나 너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죠. 자료가 있으세요? 이런 브리핑 자료가 있으세요? 신인들 대상으로, 경력들 대상으로? 없어요? 큰일 났네요. 저희 지금 같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드릴게요. 제 걸 가져가시고 저희와 회사가 다르신 분들은 신인용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저도 열심히 했는데 그냥 드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성스러운 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네. 500자가 안 되면 안 됩니다. 500자. 정성스러운 후기를 적어주세요. 제 후기를 보시면 짧은 후기가 없어요. 다 이렇게 제가 협박을 하거든요. 짧은 후기가 없습니다. 제 후기를 한번 봐보세요. 최소 1000자입니다. 1000자. 여러분들 정말 진정성 있게 후기 남겨주세요. 그러면 결국 제가 뒤에서 얘기할 이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는요, 3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기버, 두 번째 테이커, 세 번째 매처. 자, 기버는 전 세계 몇 프로일까요? 전 세계 몇 프로 기버? 70%? 그러면 이 나라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버는 80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기버는 10%예요. 그럼 테이커는요? 테이커는 20%. 그럼 매처는 70%. 자, 기버는 뭐예요?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기만 하고 빼앗고 내 건 주지 않고 계속 무언가 요구만 하는 사람. 그럼 매처는요? 주고받는 사람. 상대가 주면 주고 상대가 안 주면 나도 벽 쌓고 이런 사람. 근데 70%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10%의 기버가 70%의 매처와 만나요. 어떻게 돼요?
70%의 매처가 기버가 돼요. 80%의 기버와 20%의 매처가 있습니다. 20%의 테이커가 있어요. 이런 조직 어때요? 힘들다니요. 기버가 80%인데 왜 힘듭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알려주고 베풀고 밥 먹어주고 계속 집에서 뭘 싸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과일이며 호떡이며 뭐 김치전이며 막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조직. 혹시 여러분 조직이 이런 조직이세요? 여러분 조직이 이런 조직이면 기버가 많은 조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0%의 테이커가 매처와 만나요. 그러면 90%의 테이커와 10%의 기버가 있는 조직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초상집이에요. 가보세요. 서로 뺏고 빼앗고 조직 와해시키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부정의 기운들이 막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와요. 출근하면 들어가기가 싫어요. 분위기가 최악인 거예요. 혹시 이런 조직이세요? 혹시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직이 성장하지 않는다. 내가 조직이 자꾸 무너진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가 테이크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테이크할 확률이 진짜 높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조직이 테이커 조직일 확률이 진짜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된 조직은 다 기버 조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기버는요, 서로 주죠. 서로 준단 말이에요. 일단 줘요. 호의를 베풀어요. 일단 계속 줘요. 상대가 주든 안 주든 일단 준다고요. 속든 안 속든 일단 줘요. 그러면 그 호의를 받은 기버들 또는 매처들이 다시 그 호의를 되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잘 돼요. 그러면서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으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면서 계속 같이 가요. 그런데 테이커 조직은요. 테이커 조직은 기본적으로 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지 않죠. 일단 나부터가 안 줘요. 리더가 안 줘요. 자꾸 알려주고 공유하고 뿌려야 되는데 안 줘. 꽁꽁 싸매. 마치 그것이 막 천냥 만냥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을 안 해요. 오픈을 안 하니까 나처럼 성장하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안 생기잖아요. 오픈을 하지 않고 주지 않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은 매처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아세요? 저 관리자는 아무것도 안 줘. 밥도 안 사줘. 자료도 안 줘. 강의도 안 해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서? 뒤에서. 매처들끼리 모여서 조직의 리더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조직 행동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최대 응징을 할 수 있는 게 뒷담화. 여러분들 뒷담화 당하면 얼마나 데미지 커요? 그러면은 테이커나 매처 입장에서는 저를 뒷담화하는 게 제일 쉬운 응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조직이 와해되고 무너지죠. 그래서 테이커 조직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임입니다. 나와 같이 이 사람을 키워서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알려주질 않으니까 불임이에요. 대가 끊겨버려요. 더 이상 여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결국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중이 떠중이만 남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성장하겠어요? 우리 조직이 성장하려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담을 수 있어야 돼. 정답이죠. 근데 테이커 조직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절대 테이커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돌아가실 때 한 가지만 잘해도 조직 비즈니스에 저는 절반은 한다고 보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기버가 되기를 결심하고 가세요. 나는 기버다. 나는 주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들 조직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어떻게? 제가 즐겨 듣는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 좀 희생하세요. 그만 좀 주세요. 그만 좀 퍼주세요.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과 최하단에 누가 있을까요? 최상단과 최하단에 누가 있어요? 기버, 테이커, 매처. 최하단 누가 있을까요? 테이커, 최상단, 기버. 자, 성공의 사다리 제일 밑단도 기버예요. 최상단도 기버입니다. 우리가 이 최하단에 있는 기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구라고 해요. 호구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 여러분들 호구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조직 비즈니스가 완전한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이 나갈까봐, 이탈할까봐, 나를 떠날까봐 여러분들 호구짓 해요. 그렇게 당하고 또 해요. 얼마나 우리 안쓰럽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에 있는 기버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버에 집중해야 돼요? 테이커에 집중해야 돼요? 매처에 집중해야 돼요? 아까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호구들은 테이커에 집중합니다. 호구인 기버들은 맨날 뺏겨요. 테이커한테. 맨날 뺏깁니다. 맨날 당해요. 그런데 성공의 최상단에 있는
기버들은요, 테이커와 상종하지 않아요. 테이커를 완전히 잘라냅니다.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사람은 테이커예요. 있죠. 조직을 다 갉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테이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죠?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에 있는 기버들은요, 매처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매처를 나와 같은 기버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퍼주기 시작하니까 이 매처들이 갑자기 저한테 퍼주기 시작해요. 갑자기 저를 생각해요. 이러면서 매처들과 함께 최상단으로 올라가는 비즈니스 전략이 가장 좋은 조직 성장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테이커한테 그만 당하세요. 그만 뺏기세요. 테이커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테이커들은 밟아 죽여야 됩니다. 조직을 다 밟아먹어요. 여러분들이 테이커가 돼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버가 되셔서 먼저 베푸세요.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4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딱 마지막 한 가지예요. 자,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릴 거예요. 저의 어떤 이 일에 대한 소명을, 또 저의 어떤 선교사적 사명을 주었던 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을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포도원 일꾼이 포도원 앞을 이렇게 나가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불러요. 그 시간이 이제 오전 9시였어요. 9시에 일꾼들을 불러다가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오에 12시에 다시 뜰에 나가보니까 또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포도원으로 불러요. 그래서 또 일을 시켜줘요. 다시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야, 너희들도 와서 일해. 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6시가 딱 됐습니다.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품삯을. 근데 이 일꾼이 품삯을 먼저 온 사람, 많이 일한 사람에게 당연히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많은 품삯을 줘야 되는데, 웬걸 성경에는 처음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지? 난리 나겠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난리 날 거예요. 먼저 온 사람,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비유예요. 이제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뭐 이런 비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설교를.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 일꾼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소름이 끼쳐요. 실제로 이렇게 임금을 주니까 그 먼저 왔던 사람이 이제 불평합니다. 나에게 와서 불평해요. 아니, 나는 9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임금을 줄 수 있냐. 당연히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3배 이상 많이 줘야 되지 않냐. 이래요. 처음에는 일이 없어서 일자리를 줬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있고 이제 불평을 한다고요. 그러자 일꾼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내가 너한테 지급하기로 한 약속된 네 거나 받고 가. 왜 내 선한 일을 네가 악하게 봐? 내가 지금 선한 일, 내가 기본데 왜 네가 나한테 이걸 악하다고 해?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야. 내 착한 행실을 왜 네가 악하다고 얘기해? 너는 내가 지급하기로 한 네 것만 받고 가면 되잖아. 내가 지금 다른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우면 주변에서 다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해. 왜 쟤는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근데 나는 약속된 걸 지급했다고. 왜 내 선한 걸 네가 악하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마치 저는 뭘 느꼈냐면요. 이 포도원 일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느낌 오세요?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건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보금자리, 일자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544명의 일자리를 제가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소득이 안 돼도 544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냐고요.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물론이고 나에게 딸린 식구들, 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죠. 더불어 이웃을 살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일자리가 주는 의미가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런 소명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관리자라면 그저 수수료를 받는 오버라이드의 개념으로의 관리자의 접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족, 한 인생을 살리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터전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터전을. 그런 사명이 있어야 이 비즈니스를 롱런할 수 있습니다. 리더그룹에 대한 성공 법칙, 이거 프린터에서 책상에 한번 붙여놓으세요. 정말 좋거든요. 이거 프린터에서 꼭 책상에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강의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우투가 너무 어렵다. 블로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스타 어떻게 해야 되고, 윗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쇼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동영상 사이트 어떻게 만들어, 랜딩페이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가 끝나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실습 과정이 있습니다. 4주 과정으로 이런 유인 모델을 4주차로 만들어요. 직접 실습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조직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컨텐츠를 제가 지금 3기까지 진행했어요. 3기까지. 자, 비용이 비쌉니다. 1기 때 제가 75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2기 때 150, 3기 때 250을 받았어요. 4기 얼마일까요? 3기가 250이면 떨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다 2배 이상 올랐어요. 제가 5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3기 가격이랑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3기생들에게는 4기 때 2배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네, 4기 때 2배 오른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비밀로 해주셔야 되고, 저는 이런 플랫폼들을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구축을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다면 이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월 2주차부터 진행되고, 실제 CIS를 하는 2시간짜리 시험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후보자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제가 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에서 저희 조직에서 이 CIS를 제일 잘하시는 저희 스승님이 계세요. 예, 혹시 이름 아시죠? 모르겠어요. 한연호 이사님이라고. 아까 오전까지는 계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CIS를 잘하시냐면 이 스토리텔링 아까 있죠? 후킹하기 전 단계의 스토리텔링을 2시간 정도 하시면 후보자가 딱 2분류가 나옵니다. 울면서 나오거나, 정말로요. CIS가 이래요. 감동을 받아서 울면서 나오거나 아니면 입사를 결정해서 나오십니다. 확률은요, 거의 90% 입사를 결정을 하세요. 그 정도로 CIS의 달인이세요. 이분을 제가 10년, 9년 동안 원수사에 있을 때 지점장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분을 고용했어요. 신기하죠? 왜 고용했을까요? 전 대한민국에서 그분보다 설명회를 잘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의하에 이 CIS 시험 강의를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직 성장에 대한 개인별 로드맵과 실제 수강생 1기, 2기, 3기생들을 모셔서 실제 어떤 성과가 있었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1시간씩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든 도와드려야겠죠. 이렇게 제가 이제 다음 과정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강의 특전으로 오늘 강의 신청하시면 20만 원 TC 해 준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20만 원이 TC가 됩니다. 카드 결제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 문자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채널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카드 결제가 바로 가능한 제 웹사이트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조직에 돌아가셔서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후기 남겨주시고, 후기는 네이버 카페에 제 후기 쓰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실명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름 노출되는 거 불편하시면 실명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들께 동영상 녹화본이랑 PDF 자료랑 아까 드리기로 한 영업 기준 자료랑 오늘 그 특전으로 드리기로 한 마케팅 서적 5권 절판된 거 이것도 그 다 정리해가지고 빠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오전까지만 봐주세요. 네, 오늘 1시간 더 했으니까.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